강간말뚝 확대기초 결합부 보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뚝하고 말뚝은 하부 구조고요. 상부 구조에 이제 전면판을 연결을 할 때 그 결합부, 즉 두부의 보강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보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종류는 어떤 부분이죠? 확대기초는 이제 상부 구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밑에 말뚝, 강간말뚝은 하부 기초로 들어가는데,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데, 종류는 어떤 방법이 있다? 간결합 방식하고, 그 다음에 힌지 결합이 있죠. 힌지 결합. 자, 이제 먼저 설명부터 드리자면, 간결합 방식을 이제 대부분 쓰고 있죠. 힌지 결합은 거의 안 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간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간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력, 지진력,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력이나 모멘트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상당히 크죠. 강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힌지 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변이나 응력에 대한 허용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해서 사용하지만 수평력이나 모멘트에 대한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힌지 결합은 어떤 데서 유리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지진 대책에서 내진, 그 다음에 재진, 그 다음에 면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확대 기초가 있고 각 말뚝이 있다고 한다면, 철근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교차로 해서 붙여준다면 여기 부분이 이제 힌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면진 개념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진 대책으로서의 대책으로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간결합을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간결합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가 있다? A 결합과 B 결합 방법이 있어요. A 방법과 B 방법.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간결합과 힌지 결합에 대한 나눠진 자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뭐 수평에 대한 부분, 응력과 즉 우리가 얘기하는 변형, 즉 강성에 대한 부분이 우수한 게 간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힌지 결합은 어떤 내진에 대한 성능은, 우리가 이제 그 수평력이나 모멘트에 대한 성능은 떨어지지만 면진에 대한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결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 A 방법과 B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말뚝 길이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말뚝 길이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A 방법을 쓰고요. 말뚝 길이의 여유가 없는 방법에서는, 없을 경우에서는 B 방법을 쓰죠. 그래서 길이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판에 철근, 배근을 간섭을 하게 되고 펀칭 파괴 유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다? 그 확대 기초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 상부에 배근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슬래브 두께를 작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결합 방법에 대해서 간결합과 힌지 결합을 나누고요. 각각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쓰신 다음에 특히나 어떤 부분을 비교할 수 있다? A 방법과 B 방법, 즉 간결합에 대한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결합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발전을 됐습니다. 이 연결부에 대한 보강을 하는데, 보강은 어떤 방법이 있다? A 방법과 B 방법 중에서 보강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는 용접식으로 했죠. 강관이 이렇게 있으면, 강관 말뚝이 있으면 강관 바깥에다가 노출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여기다 철근을 용접을 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이제 예를 들자면 재래식 방법이죠. 그래서 용접을 하는 방식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바꿨다? 볼트식으로 바꿨죠. 볼트식을 해서 결합구에다가 볼트를 연결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구에다가 이제 뒤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지만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 강성이 뛰어난 건 뭐예요? 속체음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발달하다 어떻게 했다? 볼트식과 속체음식을 같이 이제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용접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볼트식에 대한 부분의 그림을 모식도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용접식 같은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 용접하는 거죠. 덮개판을 위에다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 용접을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내부에 용접했는데 아무래도 용접 자세 불량 때문에 용접 결함이 생기니까 외부 용접 방식을 했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보강이, 즉 결합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보강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발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볼트식 덮개판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합구가 있어서 결합구에 대한 강성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이제 보강판을 대고요. 이걸 밑으로 내린 다음에 어떻게 했다? 옆에서 시공성이 좋게끔 볼트를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트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에는 어떤 방법을 해요? 속체음과 볼트식의
같은 그 이제 결합 방식을 쓰죠. 예를 들자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 여기 이제 결합구가 있는데 특수 결합구를 만들어서 철근망이 있으면 여기 철근망에 대해서 보강철근과 띠철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강철근과 띠철근을 연결할 수 있게끔 여기다 구멍을 해서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구멍을 해놓고 이거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고요. 이 자체는 또 어떻게 된다? 이 결합구 자체가 옆에 측면에 볼트를 할 수 있게끔 이만큼 보강판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지지대가 나와 있어서 바닥판으로 해서 돼 있고 강제를 이렇게 끼운다고 한다면 이 옆에서 볼트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과 합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속채움을 하니까 볼트식과 속채움 이런 결합 방식이죠. 이 두 가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강관말뚝과 확대기초의 결합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요. 근데 방법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 강결합과 힌지결합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 강결합이 제일 많이 쓴다고 했죠. 강결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A 방법과 B 방법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아까 비교표처럼요. 그래서 비교표 내용대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철근 간섭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강성이 좋다 나쁘다. 또는 시공성이 좋다 나쁘다. 즉 슬래브의 두께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시공성은 떨어지고요. 아니면은 슬래브의 두께가 얇아질 수 있으니까 시공성은 우수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꺼낸다? 이 연결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강결합 방법의 어떤 구체적인 이음 방식, 그래서 용접식과 볼트식, 소체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즘에는 어떤 방법을 한다? 이 연결부에 대한 부분에서 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시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을 얘기를 하고 종류를 얘기하고 특징을 비교하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한다? 연결부에서의 강성 증진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뭐 기존 방식에서는 용접이나 아니면 속채움이나 아니면 볼트나 이런 단일 방식을 썼는데 요즘에는 어떤 방식을 쓴다? 복합 방식을 써서 더 강성을 높였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할 때 힌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어요. 힌지에 대해서는 내진과 재진과 면진에서 어느 쪽에 가깝다고요? 면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부재력을 이제 우리가 지진력이 있는데 지진력 있고 지진력 내진과 재진과 면진을 보면요. 내진과 재진은 뭐한다? 부재력을 증진시키는 거고요. 면진은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내진은 지진을 저항한다 안 한다? 지진을 저항하는 거고요. 얘는 지진 저항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면진, 완전 면진보다는 어떤 부분이에요? 재진 쪽으로 약간의 강성을 증진시키면서 재진 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힌지 결합의 뭐요? 강성 증진 대책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그냥 똑 부러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그 감쇄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스프링 구조나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을 했지만 감쇄를 시킬 수 있는 감쇄 구조를 통해서 속체음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다? 힌지 결합에 대한 부분에 내진 성능, 우리가 얘기하는 지진에 대한 저항성을, 즉 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류, 그 다음에 특징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공시 주의사항 다음에 뭘 얘기할 수 있다? 강성 증진 대책, 사례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할까요? 이게 이제 먼저 그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강간말뚝과 확대기초의 결합부 이 부분은 논란이 좀 많이 있죠. 이게 과연 토목구조물이냐 건축구조물이냐 또는 토질 구조물이냐, 토질 분야냐, 구조 분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이제 말뚝이 있고요, 말뚝이 있고요. 여기 이제 상판이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확대 기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뭐라고 한다? 상부 구조, 슈퍼 스트럭처고요. 이 밑을 뭐라고 한다? 하부 구조, 서브 스트럭처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밑에는 이제 토질 역학 분야, 얘는 구조 분야, 여기는 이제 토목 분야, 얘는 건축 분야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어디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신 교수님들도 있죠.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토목 분야다. 이거 하부 구조에 가깝다. 이거는 토질 분야다. 라고 얘기하는 그 교수님의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토목시공 기술사에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분류, 특징, 그 다음에 차이점 비교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 뭐 한다? 강성 증진 대책.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칠까요?